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선을 넘었습니다. 감치 선고를 받고도 반성 따위는 없고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죠. 이제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사법부를 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법 테러입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불법, 보석 주면 화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변호사가 아니라 조폭식 협박꾼으로 전락했습니다. 감치 석방 이후 유튜브에서 헛소리, 한심하다는 욕설을 퍼붓고요. 하루에 4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챙겼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조롱한 돈벌이 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법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넘어서 대법원 차원의 전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 재집행, 법정 모독,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태의 뿌리 분명합니다.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긴 윤석열, 그 파렴치, 자기가 한 짓도 기억 못하는 한덕수의 비루함, 영장 기각을 남발한 조희대 일당의 졸렬함, 김용현 변호인단의 저열한 공격, 이들은 모두 하나의 내란 카르텔입니다. 내란 세력 척결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성의 최저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법정은 극우 유튜버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님,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국민은 당신의 편, 정의 편에 서 있습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법정을 조롱한 김용현 변호인단, 이제는 법 앞에 서라 였습니다. 네, 오늘도 뉴인사 리듬으로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은 에디터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또 소식이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VIP 제로인 거는 알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했다고요? 대단합니다. 김건희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윤석열 정부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 핸드폰을 수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남아있는 김건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겁니다. 작년 5월 15일에 보낸 메시지인데요.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김혜경 수사는 어떻게 돼가냐?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돼가냐?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겁니다.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요. 김건희는 당시에 명품백 논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수사받던 때고요.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의혹 받고 있었고 김정숙 여사는 순방 당시에 입었던 자켓의 출처를 두고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놓고 추궁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더니만 여기에 더해서 검찰 내부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본 것도 담겼습니다. 명품백 그 전담 수사팀을 두고 이원석 총장이 지시한 거냐, 또 특별팀 구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하자고 보고한 거냐 등을 캐물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 자기 뜻대로 장관까지 쥐락펴락 다 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사 라인 교체까지 끌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작년 5월쯤인데요. 당시에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조작 의혹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갑자기 바뀌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에 검찰총장이 이원석 총장이었잖아요. 네. 중앙지검에 디올백과 주가 조작 사건 전담할 수사팀을 구성하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2주도 안 돼가지고 박성재 법무부가 지휘부를 교체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에게 혹시 법무부와 사전에 조율이 있었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네. 기억하실 겁니다. 7초 동안 침묵을 유지하면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불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잠깐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안 믿겨요. 어떻게 저렇게 장관까지 좌지우지하고 내란까지 다 관여를 했다는 게 모든 게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박성재와 김건희 문자까지 밝혀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음모, 그다음에 정황, 의혹이 다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대답했던 것도 너무 정말 뻔뻔하다 싶은데요. 아까 그 재수사는 어떻게 돼가냐, 김혜경, 김정숙 수사 어떻게 돼가냐 이렇게 물은 것 자체가 아까 이 교체된 직후에 나왔던 질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중앙지검 지휘부가 첫 출근하기 바로 전날에 아까 그 메시지를 보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는 새롭게 꾸려진 김건희 수사팀은 김건희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제3의 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핸드폰까지 뺏긴 채로 수사를 진행했었고요. 결국은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많고 의혹이 많았는데 이번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라인 교체가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 확인이 된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박성재 전 장관 폰에 김건희가 이른바 찌라시 메시지를 보냈던 것도 나왔는데요. 네.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항의성으로 김건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보낸 게 좀 드러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 인사권,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 전 장관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라고 보고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김건희 정말 대단한데 또 특검도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것이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 이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건 또 뭘까요? 네, 그 부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윤석열 계엄 선포 배경에 김건희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가 당시에 점점 코너에 몰리고 특검의 압박이 더해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계엄을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의 의혹 중에 명태균 게이트, 그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박성재의 폰을 들여다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박성재가 보고받은 정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사건의 경과를 김건희에게 시시각각 전달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은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을 종합해서 어제 내란 특검은 계엄의 동기 관련해서 박성재 전 장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박차도 가하고 있는데요. 그저께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의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당시 검찰 내부의 의사소통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대검찰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자료 분석 마치는 대로 박성재 전 장관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엔 비상계엄의 동기가 김건희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김건희 대단해요. 장관까지 지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내 뜻대로 다 이제 수사까지 관여한다. 예, 뭐 진실은 밝혀지겠죠. 네. 또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인데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구형 그리고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고요. 검찰 구형 얼마나 나올까가 관건으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특검은 지난 8월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진관 판사의 요청에 따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추가를 해서 함께 병합을 해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방조,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요것의 병합에 의미가 좀 있는 것을 짚어봐야 되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을 할 수 있게 그 여지를 열어뒀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징역이죠. 무기금고형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방조범도 경감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위증했습니다라고 한덕수 이제 잡아떼다가 이렇게 진실을 말했잖아요. 이승환 판사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추세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조 혐의에다가 중요 임무 종사까지 되니까 아마 방조 혐의는 그 형이 좀 높다 보니 그 입증하는 게 더 어렵고 대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통해서 좀 빠르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것부터 먼저 결론을 내겠다라는 계산으로 좀 보입니다. 재판부와 특검은 방조 혐의만으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부담이 크다는 한계를 보완하고 한 전 총리 사건 먼저 마무리해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김용현과 이상민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도미노처럼. 네, 그래서 이번에 얼마를 받느냐가 김용현과 이상민에게까지 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또 한덕수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지 안 할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지금 윤석열 측이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통치권이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또 뒤엎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승환 판사가 군대 투입된 거 다 봤잖아. 왜 아무것도 안 했냐 이런 질타를 했는데 국민들 굉장히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잠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였잖아요. 이 한덕수 카드를 이용해서 국민의힘 분명히 반전의 기회를 꾀한 게 아닌가. 이제 구체적인 진실이 드러나겠죠. 네. 보도록 하고요. 내란 과정에서 또 공무원들이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관련 소식 부탁드릴게요. 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이 이제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경호처는 물론이고 군인들까지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모습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간부는 해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위법한 상황에 종사를 했더라도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또 근거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는 건데요.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한다는 법 개정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또 지시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도 금지하게 됩니다. 네. 복종의 의무가 결국 사라진다는 게 상관의 이제 부당하고 위법한 이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서야 좀 사회 정의가 바로 잡히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항이 1949년에 공무원법이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77년째 이어져 온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행정조직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좀 존치를 해왔는데 내란 사태 겪으면서 이거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커졌고 이제 그 첫 발을 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수계,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 내란 수계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던 우리 군인들의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계속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뿐 아니라 군인에 대해서도 명령을 좀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 국방위에 군인 복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국방부도 여기에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 그리고 상관의 책무와 관련해 헌법에 반하는 사항이나 권한 밖의 일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추가하자라는 것까지 이 국방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다시는 잘못된 과거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서 좀 기대가 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뭐 지난하지만 해야 될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역사는 비극적으로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 조직적인 사법 테러를 했다고 하죠. 무슨 소식인가요? 이거야말로 정말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인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제 아침에 김용현 변호인단이 이진관 재판부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라는 소식 여기 뉴인사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여기에 더해서 위자료 소송까지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감치 선고로 본인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건데 재판부는 물론이거니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총 5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조직적 어느 변호사, 법조인이 아니라 조직적 협박꾼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유튜버 나와서 돈벌이 쇼까지 했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영상 있잖아요. 그게 19일에 처음으로 감치 명령이 떨어지고 그게 무산됐을 때 변호인들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 이진관 판사 모욕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벌벌벌 떨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며칠 전에 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간 게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그전보다도 더 악랄해졌거든요. 이게 정말 입으로 옮길지 못할 힘들 정도로. 수준인데 아침부터 불쾌하시겠지만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마군이 아닙니까 마군이.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관이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못 되는 거죠.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진관이나 그 진관이를 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대1랑 붙어보자. 뭐 법원장한테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이런 내란 카르텔의 저열한 공격 정말 가만둬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외모 비하는 기본이었고요. 친일 발언까지 버무리면서 그러니까요. 이진관 판사는 물론이고 법원 전체를 모욕하는 걸 저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이런 사람을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냐 정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법원은 예고했던 법적 조치 어제 실행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인을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고발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다. 선처 없이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지법도 대한변협 그리고 서울변회 징계해달라라고 그 사유를 통보했고요. 여기에 내란특검팀 역시 이날 어제 정례 브리핑 통해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이 법정 질서 위반 행위들을 우리가 꼼꼼히 수집하고 있다라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법원 행정처뿐만이 아니라 대법원 차원의 대응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조의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의대 영장 기각, 이 졸렬한 태도 자체가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게 아닌가 이러한 의구점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가 내란 1년이잖아요. 그동안 내란숙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커녕 지금 기한이 만료돼서 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 거 아닐까 걱정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희대와 지기현 이런 사법 쿠데타의 주범들이 아직도 주요직을 꿰차고 수장으로 군림하고 있으면서 정의가 지연되고 재판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까지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좀 국회가 나서는 모습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 폐지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조직으로 운영된다라고 비판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고 민간에 개방해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자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되돌린다는 건데 조의대 대법원장의 힘을 좀 빼겠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면요. 사법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해서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현직 법관 외에도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지식이 풍부한 비공무원, 또 비법조인을 포함시켜서 좀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갖추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전관 예우, 이것도 중요하죠. 뿌리 뽑기 위한 방안도 내놨는데요.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을 했습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들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이 처리한 사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가 없고요.
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더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직 1년이 최대였던 법관의 징계 수준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요. 법관 징계위원회도 외부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사법개혁 논의만 사실 20년 끌어왔거든요. 더 이상 지체할 미룰 이유가 없다. 영장 기각 남발하고 이 졸렬한 대법원장 행태, 제왕적 대법원장 이거 자체를 제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사법개혁 계속 되는 거 지켜보도록 하고 네. 또 장동혁 대표 또 사고 쳤네요. 이건 또 뭔가요? 네, 전국 순회 집회 지금 이어가고 있죠. 어제는 경북 구미에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박정희의 교양이잖아요. 자신들의 텃밭을 찾은 겁니다. 여기서 장동혁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 라면서 내란 정당 인증 발언 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뻔뻔스럽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보고 후한무치하다고 하잖아요. 이 후한무치의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그런데 그 싸우는 대상은 분명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북한에게는 간쓸게 다 빼주고 대한민국까지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 박정희 길을 받은 장동혁 대표인 걸까요? 계엄 지금 사과할 단계 아니다. 굉장히 뻔뻔스런 말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체장들 중심으로 지금 몸도 닳고 애가 닳고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쵸. 박형준 부산시장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조차도 무서워한다면 보수의 가치가 뭐가 되냐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도 윤어게인 세력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도 좋냐고 묻고 싶다. 정 안 되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김용태 등 초선 국힘 의원들도 사과와 반성은 당연하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내놔야 한다라고 작심 발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사과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수장으로 있는 한 그렇게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기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방선거가 폭망을 해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게 될지, 폭망을 해도 정신 못 차리지 않을까, 여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갑제 주피 같은 경우는 장동혁이 한동안 질투해서 저렇게 무리한 행보를 한다라고 이런 해석도 있는데, 네, 판사 출신의 장동혁, 판사 출신의 나경원, 판사인 조희대, 그다음에 지기현. 이 판사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계속 무리하시고요. 아스팔트 우파로서 정체성 굳혀가시길 응원합니다. 네, 폭망하시기도 응원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 우리 오세훈이 얘기 나왔는데 요즘 광폭 행보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네. 한강버스부터 해서. 근데 또 사과와는 무관하게 여론조사, 우리 2주 전에 명태균하고 서로 대제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론조사 대납 의혹 아직도 해소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란 사과해라 이런 말 할 처지가 아닙니다. 자기 앞가림부터 좀 하셔야 되는데요. 어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 시장 측이 명태균 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13차례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특검 수사 과정 다시 살펴보면요. 명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6건이 오 시장 휴대전화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 전 부시장 명 씨가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용을 주고받은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입도 우리 다 지켜봤잖아요. 네.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자기가 만나서 자체 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틀 뒤에
오세훈이 전화를 와서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정치자금법 때문에 김한정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리러 간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명태균이 직접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세훈 잡는 저승사자가 명태균 아니겠습니까? 활약도 기대하고 또 뭐 오세훈하고 김영선 연애 편지도 좀 많이 논란됐잖아요. 같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결국엔 권력의 놀이터로서 이제 뭐 감사의 정원, 뭐 태극기 개양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오세훈인데 스스로가 자충수를 둬서 폭망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오세훈이 계속 봐야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오 시장은 뭐 본인은 전혀 그런 거 받은 적도 없고 대신 부탁한 적도 없고 이렇게 딱 잡아떼고 있는데 만약에 여론조사를 다른 사람 돈으로 했고 또 오 시장도 이걸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최후의 말로 우리가 좀 기대해봄직하겠습니다. 네, 오세훈이 앞으로도 계속 행보도 장동혁과 마찬가지로 응원하고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론조사를 내가 그 돈 받을 필요 있어? 다른 사람 돈으로 또 뭐 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 이 정치자금법과 결국에는 관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법을 위반한 시장에 대한 그런 분명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또 제대로 심판을 해야 되지 그쵸. 않겠습니까? 빨리 지방선거 돼서 그 꼴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4선이라니. 근데 또 5선을 한다니 말이 됩니까? 네, 뭐 오세훈 늘었다, 질질 짰다, 아파트도 준다고 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가관이잖아요. 서울시를 망쳐놓고 있고 대국민 쪽팔림을 야기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 소식 좀 봐야겠는데 귀국길에 드디어 올랐죠. 여러 가지 외교 천재 이재명 별명이 생겼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행보 어떻게 될까요? 네, 김용현 변호인단의 장동혁의 오세훈까지 우리 너무 기분 나쁜 뉴스만 전했는데 마지막은 이재명 대통령 소식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1박 2일간 튀르키예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그리고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후 튀르키예 정부 측 인사들이 배웅 속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이집트,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공 거기에 튀르키예까지 4개국 순방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참석을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귀국 이후에는 이제 산적한 국내 현안들도 많잖아요. 또 국내 현안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자부심을 가져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에이펙, 그다음에 G20의 의장국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이재명 보유국인 게 다시 한번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뉴인사 리듬 함께해 주신 이은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